예술로 더 행복한 제주를 꿈꿉니다. 문화공감 토크 콘서트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정민입니다. 사람마다 잘 짜여진 인생의 시간표가 있다면 우리는 근심 걱정 없이 더 잘 살 수 있을까요? 사실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불안과 긴장의 연속이긴 한데요. 이런 불안한 감정이 문화예술을 더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자, 문화공감 토크 콘서트 오늘의 주인공은요. 계획되지 않은 자유로움을 몸짓으로, 몸의 언어로 표현하는 분이세요. 이름하여 안무가의 안무가 갓설진이라고 하는 예술인 김설진 씨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공연에서 강연에서 방송에서 정말 종횡무진 활약하고 계신데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또 문화공감 토크 콘서트를 위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뭐 어떤 이야기 좀 들려주실 거예요? 제주도가 고향이어가지고 그래서 자파리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아.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해서요. 네, 그럼 우리 김설진 씨의 강연 먼저 듣고 시작할게요.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이 마이크가 사람을 너무 떨리게 해가지고 게다가 서가지고 이 가운데서 TV 모니터 뒤에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떨리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자파리 하지 말라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한 2년 전에 자파리랑 공연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장난을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혹은 장난도 진지하게 되면 장난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거를 좀 쭉 풀어봤던 이야기인데 처음에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자파리는 그거였어요. TV에서 갑자기 청바지를 찢어 입은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남자도 귀걸이를 하는 사람들이 TV에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염색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나왔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바지가 아시죠? 예전에 이렇게 큰 바지 입고 다녔던 그런 바지로 길바닥 청소하지 말라는 얘기도 듣고 근데 어느 날 앨범을 하나 봤어요. 집에 아주 오래된 앨범이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이런 바지를 이렇게 나팔 바지를 제 허리보다 커다란 나팔 바지를 이만큼 내려 입고 장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도 하셨구나 하셨는데 왜 나한테 하지 말라 그러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집에서는 건전하게 아주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입고 막 걸어 나와서 계단을 내려오면서 이제 변신을 하고 계단 내려가서 밖으로 나오면서 다른 사람이 돼서 나오고 귀를 뚫지 못하니까 열쇠고리 끝에 조그만 링을 벌려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귀에 막 껴보기도 하고 TV에서 새빨간 신발이 나왔는데 그때는 제주도에 그런 빨간 신발을 보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친구랑 하얀색 운동화를 라카로 막 이렇게 빨간색으로 막 칠해가지고 신고 다녔어요. 그 친구는 아주 커다란 그 빈티지 옷 쇼핑몰 사장이 된 친구인데, 예, 아주 잘 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 때쯤에 여기 신상공원 아세요? 신상공원에 이렇게 갔는데 어떤 형들이 춤을 막 멋있게 추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뭐지? 하고 거기에 어울려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춤을 추는데 처음에 했던 게 그거였어요. 뭐 거기 큰 기둥 같은 조각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가운데 그러면 그때 키에 딱 맞게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었거든요. 대리석 선. 그래서 자 기본 연습하면 이렇게 30분 동안 이러고 있다가 자 쉬어 감사합니다. 자세 바꿔 이러면
이렇게 해서 거의 한 두세 시간을 있고, 그리고 플랭크, 그때 당시엔 플랭크란 개념이 없었는데 코어가 좋아야 된다고 엎드려 뻗쳐를 계속 이제 시키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거의 한 일주일에 3-4번은 그 경찰분들이 와서 이름을 적어 가셨거든요. 불량 소년들처럼. 그리고 구석에서 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근데 그게 뭐였냐면 카세트 테이프에 배터리 큰 게 들어가는데 배터리가 생각보다 빨리 닳아서 그거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막 쪼개서 넣으면 조금 음악이 더 나오니까 구석에서 다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지, 저기서는 엎드려 뻗쳐 있고 저기서는 이렇게 손 들고 있고 이러니까 벌 쓰는 것처럼 무슨 학원 폭력처럼 보이셨나 봐요. 그래서 매번 오셔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그렇게 훈계하셨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도 계속 그게 이어져 왔는데, 비가 오면 신상공원에서 저기 종합운동장 있는 그 팔각 있잖아요. 거기에 가면 비를 안 맞고 유리에 그 가로등에 비친 그 거울 효과처럼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그 계단에 올라가서 각 학교별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막 춤을 췄었거든요. 그러면 어김없이 경찰차와 선생님들이 몽둥이 들고, 그때는 체벌을 막 하실 때니까 몽둥이 들고 오셔가지고 다 이제 그때 줄 봤다라고 하는 걸 또 막 맞고. 근데 그때 선생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니네가 뭐 춤춰서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하는 공부 열심히 하고 이거 열심히 해 라고 하셨었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어른들, 그리고 조금은 어른스러운 친구들까지도 저한테 정신 차려라는 말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와, 근데 지금 춤으로 이렇게 강연도 하고 있고 별걸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짓들 투성이었어요. 계속 그런 투성이다가 정말 재밌었던 거는 고등학교 때 도대회에서 그 저희 팀이 우승을 했어요. 제가 막 출전한 건 아니고 저희 선배님들이. 그랬더니 갑자기 학교에서 댄스 팀을 CA로 만들어주겠다. 근데 댄스 팀이라고 하면 불량스러워 보이니까 율동부라고 하자고. 그래서 얼떨결에 율동부가 생겼어요. 근데 음악도 같이 있어야 되니 밴드부와 조인을 되게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밴드부가 연주하는 음악에 춤을 춰야 됐기 때문에 락 음악에 춤을 추는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막 본조비나 뭐 아니면 메탈리카 막 이런 음악에 막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탑동 앞에 저희가 그때 야외 무대가 없을 때였고요. 그때 저희가 여름 내내 심장병 어린이 돕기로 공연을 했었어요. 그래서 김이 많이 모였는데 여름방학 끝날 때쯤에 그 이벤트 회사가 없어졌어요. 고생은 저희가 하고 싹 이렇게 사라지셨는데 어른들이 하는 게 과연 다 맞나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었고, 그러다가 육지에 올라갔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울에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는데 처음에 제가 스트릿 댄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춤을 막 힙합하고 막 이런 거 할 줄 알고 갔는데 재즈 댄스를 갑자기 시키는 거예요. 90년대 말에 그 재즈 댄스가 엄청 유행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런 거 할 줄 알고 이런 걸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다운 업 하고 막 이렇게 막 라인 잡고 막 이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춤이 아닌데 이게 뭐지? 이제 저한테는 약간 그게 자파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 근데 해야 됐으니까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연습을 하다가 이제 형들 다 나가고 나면 예전에 했던 게 더 좋았어서 이걸 막 했죠. 근데 그때 어떤 선배 한 명이 들어와서 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기본이나 연습해, 이렇게 막았어요. 그거는 기본이 아니야 하고 이야기를 해주셨죠.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병행이 됐어요. 두 개 다.
뭐 그런 순간들이 매번 있었거든요. 매번 그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 이것만 정답이야, 다른 건 하지 마라고 하는 순간 그 문제 때문에 계속 부딪히는 순간이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한쪽을 선택하지 않고 양쪽에서 봤을 때 서로 자파리인 짓들을 하다 보니까 그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 제가 이렇게 넓게 있을 수 있는 좀 자양분이 된 듯한 느낌이어서, 춤으로 치자면요. 그리고 그 방송을 하다가 학교를 갔어요. 어떻게 갔냐면, 영화를 봤는데 어떤 영화에서 우와, 이 춤은 뭐지? 처음 보는 춤이 있었어요. 영화 백야에서, 그거 아세요? 의자 들고 이렇게 딱 넘어지는 거? 그 이종원 아저씨가 했던. 그리고 막 발레처럼 하다가 갑자기 프리즈도 잡았다가 막 이상한 춤을 추는데 댄서가 자기 얘기를 하는 듯한 느낌이 막 들었어요. 나 저 춤 배우고 싶어 해서 주변에 막 물어봤더니 학교에 가면 배울 수 있어 라는 얘기를 듣고 학교를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또 들어가는데 현대무용 작품 2분 내외. 그래서 현대무용이 뭐지? 그래서 그때 인터넷도 막 동영상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때라 서점 가가지고 현대무용 관련 서적을 3권을 샀어요. 뭐 현대무용이란 현대무용 안무법 뭐 이 3개를 사서 정독을 막 했죠. 어떻게든 갈 거야 이러면서 일주일 동안 막 봤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해야 됐기에 거기 있던 사진들을 연결했어요. 그냥 뭐 그때 당시에 빌트 존스가 이러고 있고 뭐 호세리몽 뭐 이렇게 있고 마사그람이라는 사람, 뭐 현대무용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동작 연결해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운 좋게 학교에 이제 들어갔죠. 첫 발레 시간, 왜 이렇게 연습실에는 옷걸이가 많지? 했는데 그걸 잡고 갑자기 이렇게 바를 옷걸이가 아니라 발레 바였거든요. 근데 제가 오해한 거죠. 너무 무지해서. 그리고 발레에서 이렇게 1번, 2번, 뭐 3번, 4번, 5번 뭐 이렇게 있어요. 포지션이. 근데 발레 선생님이 첫 시간인데 앉아서 자 1 and 2 and 3 and 4, 5, 6, 7, 8 1 and 2 and 3 and 4, 5, 6, 7 이러시는 거예요. 열심히 보고 있다가 피아노 나오니까 저도 근데 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선생님이 장난하지 마 이래서 죄송합니다 이러고 장난은 아니었는데 정말 진지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너무 신기했던 게 업한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딱 쓰더라고요. 그거를 처음에 이렇게 하는 줄 모르고 저 혼자 이게 어떻게 벌어지는 거지? 그러다가 지금 제 짝꿍이 된 친구가 뒤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고마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한 며칠 지나고 수업 시간에 에티튜드라고 이렇게 딱 잡는 게 있어요. 이렇게 딱 잡았는데 가슴 보여줘, 가슴 열어, 몸통 보여줘. 선생님 수업 나가셨어요. 뭐 하는 거야? 장난해?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어 이러면서 나가는. 그래서 그때 너무 제가 든 감정은 너무 창피했고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렇게 몰라서 이들도 자기 시간과 돈을 들여서 왔는데 그들을 방해했다는 생각 때문에 그때부터 또 찾아다니면서 배우기 시작했죠. 그리고 발레를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한국무용도 해야 된대요. 물론 저는 국악이랑 이런 걸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사실 좋아했는데 문화회관에서 그 공옥진 선생님 공연을 처음 봤거든요. 공연 본 게 그게 거의 처음이었어요.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왜 울지 내가? 막 이러면서. 그리고 국악들을 원래 좋아했었는데 한국무용을 하라고? 일단 시키니까 해야지 하는데 계속 이렇게 했죠. 그리고 그 서울예대 다닐 때 2년 졸업 공연에 남자 무용수들이 별로 없어서 무조건 다 남자들이 출연해야 됐어요. 북의 대합주라고 북을 쳐요.
이게 이 자우세가 너무 어렵구나. 왜 아무도 안 알려주지? 근데 이 각도로만 하려고 하니까 또 안 되고, 호흡을 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숨을 멈추고 있는 건 아닌데 왜 자꾸 숨 쉬라 그러지? 숨 나 쉬고 있는데? 뭐 이런. 이때의 저에 대한 그 자파리는 뭐였냐면 그분들이 말하는 해야 된다는 것들이 저한테는 자파리로 느껴졌어요. 이게 뭐지? 왜 이걸 해야 되지? 반대였죠, 오히려. 그래서 서로 그것들이 부딪히는 순간 그냥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한국 무용도 재밌어지고 발레도 재밌어지고. 그 초등학교 때 그 친구 말고 꿈이 오락실 주인인 친구가 있었어요. 다 웃었어요. 저 포함해서. 무슨 오락실 주인이야 막 이러면서. 그 친구는 지금 일본에 5층짜리 오락실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건물로. 예. 아시죠? 일본 가면 이렇게 다 똑같은 기계들 막 있는 데 있고 막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우와, 멋있다. 스위스에 사는 여자분 친구인데 그 친구도 댄서였고 근데 알코올홀릭이었어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근데 제가 스위스에 공연 겸 이렇게 갔는데 또 만났거든요. 야, 술을 제대로 먹어야겠어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서, 야, 술을 끊는 게 아니고 제대로 먹을 거야? 이야, 이야, 이랬죠.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금주를 하기 시작해요. 왜 너 술 제대로 먹는다며? 그리고 몇 달 후에 만났더니 소믈리에가 됐어요. 소믈리에가 됐고 지금은 그 와인 코르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 코르크 감별사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 친구 보면서도 야, 술 먹는 것도 제대로 먹으니까 이게 직업이 되네. 우와, 그러면 안 되는 게 뭐지? 그 생각들이 막 드는 거예요. 이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진짜 진지하게 들어가면 뭔가 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춤을 춘다고 혼을 났었던 제가 지금 춤 때문에 지금 애 둘을 잘 키우고 있거든요. 조금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동시에 막 들었어요. 제가 여기 처음에 섭외 연락이 오셨을 때 무용가 김설진으로 얘기하시겠다고 하셔서 근데 제가 배우로서도 하고 있고 책도 냈었고 강연도 하고 정말 제 친구들, 제 지인들이 가지가지 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무용가 말고 혹시 다른 말이 없을까요? 했는데 예술가라고 하셔가지고 약간 낯뜨겁더라고요, 한국에서. 그 예술인이라는 게. 근데 유럽 살 때는 하나도 안 낯뜨거웠거든요. 나 아티스트야 하는 게 낯뜨거운 게 아니에요. 그 시청 가서 아티스트입니다 이거 해야 이게 서류가 나와서 그게 그냥 직업의 하나로 분류돼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 개미와 배짱이에서 배짱이가 무시받는 것처럼 잘못된 일을 하는 것처럼 많이 얘기들을 하셔서 저는 그 배짱이가 연주해 주지 않았다면 개미가 과연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다고 개미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개미는 나빠 이렇게. 개미는 개미 나름대로의 또 삶이 있고 배짱이는 배짱이 나름대로의 삶이 있는데 그 둘이 서로 쓸데없어 보이는 짓들이 아니라 서로 하는 짓들을 존중해주면 어떨까? 그 존중해주면 좀 더 같이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해하려고 해서인 것 같아요. 서로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시키려고 하다 보니 싸움이 나고 난 이해 안 돼. 이해돼. 근데 안 돼.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 저도 세상에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생각을 좀 바꿨어요. 아주 그냥 단어 차이인데 이해하려고 안 해요. 근데 존중만 해요. 나랑 다름을 인정하고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존중하면 너무 편해지더라고요. 제 친구들
몇몇 친구들이 유행어처럼 하는 얘기인데 되게 건강한 유행어거든요. 다 이유가 있겠지 하면 화날 일이 없더라고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하고 그러고 다른 소재로 막 이렇게 넘어가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딸은 5학년, 아들은 1학년이거든요. 와, 근데 어쩜 이렇게 저 어릴 때 어른들이 왜 나한테 화냈는지 알 것 같은, 예. 스마트폰 뭐 패드 이런 거 하지 마 하는데 잠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 춤추지 마, TV 바보 상자니까 보지 마. 저희 세대는 어릴 때 TV 어떻게 하면 일요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만화를 볼까, 주말의 명화, 토요 명화를 어떻게 하면 잠 안 자고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잖아요. 근데 그 10여 년간 그 나왔던 뽀뽀뽀와 토요 명화, 주말의 명화를 보고 자란 세대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굉장한 영화를 하고 있고, 노래방에 젖어 있던 이렇게 노래방이 많은 나라가 없잖아요. 나는 가수다 이후에 모두가 심사위원이 된 것처럼 이 많은 노래방 때문에 지금 한국 사람의 이렇게 끊이지 않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노래 잘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럼 지금 요즘에 춤이 또 유행하고 있으니 아마 한 10년 후에는 또 춤 잘 추는 사람들이 또 계속 나올 것이고, 그 박세리 선수 골프 하기 시작하니까 골프 선수도 엄청 나왔죠. 축구 선수들 2002년 이후에 지금 막 엄청 나왔죠. 그걸 보고 자란 세대가 1, 20년 후에 이게 농사처럼 확 이렇게 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스마트폰, 정말 제가 본 최고의 가지가지 하는 것은 스마트폰인데,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건 그것을 어떻게 건강하게 사용하고 그것을 어떻게 유용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아이들한테 소통해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알려준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니까. 근데 같이 알아가자는 거죠. 이렇게 해 저렇게 해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어떤 게 좋을까? 이렇게 하면 어떤 점이 너한테 흥미로워? 야, 너가 흥미로워하는 걸 남들도 흥미로워할까? 이렇게 대화를 풀어가는 게 더 유익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과거에 어떤 뇌과학 책에서 잠깐 봤는데 하지마 하면 하고 싶대요. 자, 제주도 가지마 하면 제주도 바다랑 한라산이 막 생각난단 말이죠. 네. 그 책에는 그게 나왔어요. 코끼리 얘기하는데, 자, 코끼리 생각하지 마 하는 순간 코끼리의 이게 다 생각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처럼 뭔가 하지 마 했을 땐 그거에 오히려 포커스가 맞춰지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 방법을 조금 바꿔서 스마트폰 하지 마, 유튜브 보지 마가 아니라 스마트폰에서 너한테는 어떤 게 가장 유익해? 혹은 유튜브 볼 때 아빠는 요런 거 보니까 재밌더라. 이렇게 하면 또 찾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쓸데없는 짓의 끝판이 저는 디깅이었는데요. 디깅. 제가 음악을 찾는 방법, 많은 춤추는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야, 국악도 들었다, 힙합도 들었다, 메탈도 들었다, 뭐야, 막 취향이 없니? 뭐 이러면서. 근데 취향이 좀 많을 뿐인데, 만약에 영화를 봐요. 어떤 영화를 보다가 음악이 너무 좋아요. 그럼 전 크레딧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크레딧에 올라갈 때 음악 감독의 이름을 써놔요. 그리고 그 음악 감독의 음악을 일단은 몇 개 찾아보죠. 몇 개 찾아보고 어느 시대 사람인지 찾아봐요. 그 다음에 어떤 동네에 살았는지 찾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랑 협력한 사람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 시대 그 동네에 또 다른 음악가를 또 찾아봐요. 그럼 이상하게 그 비슷한 사람들이 몇몇 있거든요. 이렇게 막 들어가다 보니까 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구나. 내가 좋아하는 문화구나. 그러니까 어떤 음악이라기보다 제가 유럽을 가고 싶어서 갔던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무용단을 가고 싶어서 유럽을 간 거거든요. 제가 서울로 가고 싶어서 서울을 간 게 아니었어요. 거기 그 춤추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서, 그런 춤을 추는 사람이 많아서 서울로 갔던 거고, 학교를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었어요. 그 춤을 배우고 싶어서 갔었고요. 그러고 나다가 또 다른 춤을 배우고 싶은데 그 사람한테 배우려면 예종창작과에 가야 된다 그래서 갔었고, 결국에 어디에 갈까보다 누구랑 어떤 문화에 젖어들까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과연 내가 제주에 살면서 답답했죠. 어릴 땐 정말 여기 제주에 살면서 할 수 있는 게 관광업 말고는 없는 것 같고, 너무 심심하고, 클럽 가면 일주일 가면 왔던 애들 계속 오는 거 알겠고, 2년마다 이름은 바뀌지만 사장님은 똑같고, 여기에서 또 새로운 걸 접하고 싶어서 육지 나간다고 했는데 육지 막상 나가보면 처음엔 좋다가 또 비슷해지는, 근데 그게 외국 나가도 똑같더라고요. 한 5, 6년이 지나면 결국에 같아져요. 아, 이게 주변이 아니라 내가 결국 나구나. 내가 있는 자체를 편안해하는 사람들과 함께 계속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결국에 그런 사람들만 또 끼리끼리 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친구가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같이 있으면 편한 사람들이 주변에 계속 있어서 살아가는 게 좀 그래도 이렇게 아름아름 괜찮다 싶은, 그럼 그들도 보면 계속 뭔가 자파리를 하고 있어요. 예, 뭔가 막 이렇게 막 계속 낙서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전시회를 하고 있고, 계속 잡담한 거 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글을 쓰고 있고, 계속 클럽만 다니는 것 같은데 클럽 디제잉을 하고 있고, 계속 놀러 다니는 것 같은데 여행 작가가 돼 있고,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파리들을 진지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파리 하는 사람들을 응원해주고 존중해주고 스스로 나한테 건강한 재밌는 자파리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함께 해보면 사는데 좀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저런 잡담을 좀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설진 씨의 강연이었어요. 자파리 어떤 거면 좋을 9강이었는데 앞에 하나가 빠졌어요. 건강한 자파리. 네, 제가 아까 들으면서 건강한 자파리란 말에 굉장히 좀 꽂혔거든요. 요즘 우리 설진 씨의 건강한 자파리는 어떤 건지 살짝 여쭤봐도 될까요? 갑자기 여쭤보시니까 음. 사실은 멍 때리기. 요즘요? 너무 복잡해지고 너무 아. 정보들이 많아져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라고 네.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자꾸 명상하냐고 그래가지고 그 명상이라면 명상일 그럴 수도 수 있는데, 있겠네요. 근데 저는 명상이라고 뭐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요. 잠깐 나를 쉬게 내버려 두는 것을 요즘 좀 하고 있어요. 와, 이런 건강한 자파를 요즘 좀 약간 유행이 되지 않을까? 그죠? 자, 우리 방청객분들께서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손 들고 질문해 주세요. 어느 분? 네네. 조금 장난스러운 질문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제주 출신이시고 이제 내가 나고 자란 곳에 대한 자부심이 항상 마음속에 내재돼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활동하시는 그룹이 무버잖아요. 거기에 심볼이 그 보아뱀이 코끼리를 삼킨 그 어린 왕자에 나오는 그 그림을 사용을 하시는데 비양도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제주의 오름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제주에 대한 자부심이랄까? 그런 부분이 조금 이렇게 함유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그 그림은 제가 이렇게 그리긴 한 건데요. 그거는 사실 무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마다 무대가 달라지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만 그려놨을 때 이 안을 바라보는 거는, 그걸 모자로 보든 코끼리 보아뱀으로 보든 비양도로 보든은 보는 사람이
마음이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것만 정답이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답이야여서 그렇게 보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제주도에 대한 그 애정과 사랑과 자부심은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저한테 야, 넌 한국 사람인데 한국 걸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전에 한국 사람이기 이전에를 더 살펴보자는 거죠. 개개인의 역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제주도에서 자랐고 여름에 지나가다가 친구들이랑 전복서리도 해봤고 지나가다가 귤도 따봤고 국악을 들으면서 자랐지만 메탈리카 음악에 춤을 췄고 네. 힙합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게 쌓여서 지금 제가 된 거거든요. 근데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나는 이걸 해야 돼라는 데서 너무 많은 오류가 생겨요. 내가 제주 사람이니까 이걸 해야 돼라는 데에서 저는 그게 굉장한 그 오류와 자만심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대로 한국 사람이니까 이걸 해야 돼가 아니라 내 문화와 나의 역사를 조금 더 진지하게 들여다보면 묻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지가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와, 외국에 가서 막 독일 뭐 이태리 같은데 진짜 경치 좋고 막 이런 데 가면 옆에 있는 다른 한국 분들이 와, 나 이런 데 처음 봐. 한국에 뭐 이렇게 제주도에 다 있는데 야, 바다 너무 예쁘지, 너무 깨끗하지. 제주도 바다 더 깨끗한데요, 속으로 계속 그러면서 자부심이 생겼어요. 오히려 나가다 보니 네. 야, 이렇게 어릴 땐 그렇게 갇혀 있는 것 같아서 싫었는데 나와 보니 여기만큼 좋은 데가 없었네라는 생각과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라는 생각과 막 뭐 여러 가지가 교차해요. 예. 제주도에 대한 자부심은 분명히 있고 하지만 그거를 노리고 그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묻어 나왔을 수도 있죠. 어떤 무의식 중에. 무의식에서 그럴 네. 수도 있겠네요. 네. 혹시 다른 네. 예, 저는 내년에 환갑이고 올해 60이에요. 근데 제주도 축하합니다. 애월리에 이렇게 상갈이라는 작은 마을에 전문 무용수 지원센터인가 그 팀이 이렇게 창고, 그러니까 그 귤창고를 이렇게 리모델링 해갖고 들어오는 바람에 저희 거기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무용을 내가 직접 하게 된 거예요. 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동아리가 있는데 즉흥 댄스 동아리 아우라라고 해요. 아름다운 우리들의 라라랜드 제주. 와. 이래서 아우라인데 그 팀들이랑 같이 지금 거의 한 3, 4년을 계속 같이 하고 있어요. 그 팀에 한번 들어오면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신입단원을 안 뽑아. 아니 나가게 하는 건 아니죠? 저희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냥 자기네들이 좋아서 말씀하신 대로 뒤늦은 자파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설진 씨 무대를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제주 아트센터에서 보고 막 편지까지 썼거든요. 저희 놀아주세요. 저희한테 한번 와주세요. 그랬는데 그게 점점 더 진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무대에서 내려와서 같이 놀아주실 수 있나요? 프로포즈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같이 노는 거는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아까 무대에서 내려와서 혹은 뭐 이런 말들 하셨는데 무대로 올라오세요. 그러니까 무대가 사실 올라가다 내려가다 개념이 맞나 싶어요. 관객과 행위자가 있으면 그곳이 무대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예. 그리고 제가 조금 춤을 바라보는 관점이 매년 매 순간 달라지고 있는데 지금 아마 삶을 추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예. 계속 응원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도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네. 예전에 서바이벌 그 댄스 프로그램 나왔을 때부터 되게 좋아했었는데 작년에 아트센터에 공연 오셔가지고 또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공연이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그때 해설을 하시면서 춤이란 과연 뭔가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 제가 느낀 거는 그 춤에 대해서 어쨌든 형식을 좀 구애 없이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어떻게 하는 것 자체로 행위 자체가 춤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좀 느끼고 있고 저도 그렇게 일상에서 춤추는 걸 좀 즐기면서 막 하는데 문득 진짜 이 무형에서 유형으로 나오는 이 과정들이
참 대단하다 싶은 거예요. 새삼스럽게. 그래서 김설진 씨는 그 무형에서 유형으로 가는 그 과정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왠지 일상의 것들이 되게 많이 하나 작은 것 하나하나가 나중에는 춤이 되고 표현이 되실 것 같은데 그 과정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과정인지 조금 궁금해요. 일단 아까 그 규칙이 없다고 하셨나요? 아니면 형식이 없다? 형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 형식을 계속 만들어요. 어. 그러니까 규칙과 형식이 그걸 없애기 위해서 새로운 형식과 새로운 규칙을 제안해서 계속 만들어요. 오늘은 왼손가락으로만 해볼까? 손가락 하나로요? 그러니까 뭐 오늘은 제가 이렇게 도리도리를 하는데 네. 만약에 이걸 하는데 오늘은 두 번째 손가락, 오늘은 네 번째 손가락, 아. 오늘은 새끼 손가락, 엄지 손가락 다 다르거든요. 그렇네요. 구체적으로 짓는 거예요. 아. 오히려. 근데 그렇다면 내가 요 형식이 쌓였다. 요거만 정답이야가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세상엔 정답이 너무 많거든요. 요것도 있는데 요것도 있다면 그럼 요거랑 요거 안에서 자유로워지면 지금 동작이 어떻게 나올까를 아. 그거를 계속 추가해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만 정답이야는 아주 잠깐이고요. 또 다른 정답, 또 다른 규칙을 어떻게 하면 찾아볼 수 있을까를 저는 끊임없이 해보고 있어요. 규칙이 없으면 재미없거든요. 아. 그리고 세상에 정답이 없어란 말도 너무 그럼 그냥 막 살아야지가 돼버려서 그렇다고 세상에 모두가 정답이야도 막 살게 되잖아요. 허무하잖아요. 세상에 정답이 없는데 굳이 우리가 정답을 왜 찾아야 되지? 저는 그래서 정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답이 많을 뿐이에요. 세상에 정답이 너무 많고요. 근데 반대로 오답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너무 쉬운 게임은 이거 재미없어 하면서 금방 그만두면서 조금 어려운 게임들 막 디gg하면서 끝까지 막 깨려고 막 하잖아요. 근데 왜 사는 건 쉽지 않으면 불행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 예. 이게 이 부딪힘도 있고 약간 우여곡절도 있고 규칙도 있고 이러니까 그것들이 지속될 수 있는 재미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인만의 그 형식들을 하나하나씩 쌓다 보면 본인만의 레시피들이 또 이렇게 쌓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김설진 씨가 그 깊이 파고드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음악 얘기하면서 공감했잖아요. 근데 사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파고드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근데 저는 춤을 잘 모르지만 춤도 그냥 아까 뭐 즉흥춤 했을 때 정말 그냥 느끼는 대로 막 나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동작 하나에도 디깅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규칙이 있지만 그 안에서 자유로운. 놀랍네요. 벽을 네. 허무는 게 아니라 벽을 넓혀가는 거죠. 오, 그러니까요. 어떻게 세운 벽인데 그거 허물면 얼마나 추워요. 아깝죠. 겨우겨우 세워놨더만 그냥 조금 더 넓게 만들자. 네. 처음 시작 이렇게 했으면 네. 더 벽 안 보일 때까지 넓혀보자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요. 마지막 질문 한 분만 더 받을까요? 네네네. 저는 사실 질문은 없어요. 왜냐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너무 좋고 이제 그 사람이 좋아서 여기 왔고 했는데 그 주제도 모르고 왔지만 자파리 나도 되게 좋아했던 주제인데 나도 막 장난도 좋아하고 딴짓도 좋아하고 했는데 그걸 주제로 또 얘기를 하시니까 또 공감이 되고 근데 이제 오늘 이제 하려고 했던 목표 크고 작은 걸 다 떠나서 그거와 이제 인생에 있어 이제 최종 목표 그 두 가지 그래서 제가 그걸 들었을 때 그때 돼서도 이제 그 과정 속에서도 또 그렇게 되셨구나라는 걸 이제 계속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어요. 네. 오늘 아침에 제주 오셨어요? 아니 어제 어제 왔습니다. 오셨어요? 네, 오시면서 오늘 늦을까봐. 오시면서 오늘 어떤 목표 웃겨야겠다. 요 감동을 줘야겠다. 아니요 그냥 같이 이야기하고 와야지라는 생각이었고 오늘 이 시간은요. 네. 저는 그 구체적인 계획을 잘 못 세워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제가 어릴 때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이 초등학교 때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아, 그러니까 어느 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때 여기 셋 학교 중에 한 군데 가겠지. 그럼 고등학교는 여기 중에 가겠지. 아. 서울에 난 가고 싶고, 그리고 유럽에 살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을 중에서 진하게 이렇게 지도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들이 지금까지 되어오긴 했는데 시간대로 딱딱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올 때 이야기 잘 하고 와야지.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 잘 하고 와야지라는 생각이었고, 이거 끝나면 이따가 비행기 놓치지 말아야지. 뭐 그 정도. 네, 하루하루 매번 그 커다란 플랜은 가지고 있는데 세부적이진 못해요. 그냥 제 스스로가 그냥 저는 사는 거는 그냥 눈앞에 있는 것들 열심히 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내일 스케줄이 뭔지 자꾸 사람들이 물어보면 저는 사실 스트레스예요. 잠깐만 이러고 이제 확인을 막 해보는 편이고 제가 그거를 어디선가 막나 봐요. 그건 그때 생각해야지. 약간 그냥 저는 약간 그렇거든요. 그리고 최종 목표 예전에 제주도 라디오 어디에서 물어보셔가지고 그 한 10초간 그 DJ 분이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방송 사고가 한 번 난 적이 있거든요. 오, 진짜요? 그러니까 네. 진짜로 얘기해도 돼요? 했더니 예 얘기해서 저희 최종 목표가 뭐 최고의 안무자 혹은 아티스트 이렇게 생각하셨나 봐요. 아. 근데 최종 목표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그때도 지금도 변하지 않는 거는 잘 죽는 거예요. 잘. 내가 살아온 것들에 대한 스크래치가 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내가 죽어서 어떤 선한 영향력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잘 죽는 것 그렇게 되면 영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영생이 육체적인 게 아니라 네, 그죠. 저한테는 어떤 거냐면 내가 죽어도 누군가의 머릿속에 계속 살아있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 어릴 때 있어가지고 그래서 최종 목표는 잘 죽는 죽음이 되게 안 좋게만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다 죽잖아요. 우리 건강하게 맞이할 수 있는 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설진 씨가 얘기하는 죽음이 그 죽는 순간, 그러니까 죽음 그 자체라기보다는 사실 건강하게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스크래치가 없이 결국은 잘 살아야 그런 엔딩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거꾸로 생각하면 지금처럼 잘 쌓아놓고 좋은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베푸는 그런 삶을 꿈꾸는 거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제주에서 혹시 또 공연 계획은 없으세요? 그러게요. 저 민원 좀 넣어주시면 제가 여기 아트센터도 새로 생겼더라고요 예전에. 네. 언제든지 올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와, 저희 그렇군요. 연극 공연도 사실 있고요. 연극 제가 출연한 것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연극 그 안무가로 이제 한 것도 있고 둘 다 제주도 얘기들이 조금씩 나와요. 그리고 뭐 춤 공연들도 있고요. 불러주시면 저는 언제든지 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들 눈이 번쩍하셨어요. 네. 사실 오늘 이렇게 김설진 씨 모시고 저희가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인간적인 모습을 더 많이 볼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닌가 사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예술로 더 행복한 제주를 꿈꾼다 이렇게 늘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우리 제주가 문화예술로 이렇게 좀 더 나아가면 좋겠다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실까 좀 궁금하긴 해요. 네. 그 즉흥춤 축제가 생기고 뭐 그랬던 시기에 제가 계속 하고 다녔던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것도 생기고 좀 많이 이렇게 됐었는데 제주도가 잠깐 동안 뭐 이런 나중에 이렇게 하시겠지만 그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는 아시아의 그 도시잖아요. 그렇다면 아비뇽 페스티벌이나 에딘버러 페스티벌 혹은 뭐 이런 커다란 그 페스티벌이 있거든요. 뭐 몽펠리에나 뭐 이런 데 가면 평소에 가보면 좀비 도시인가 싶어요. 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요. 휑하고 호텔도 계속 비어 있어요. 그냥 휑한데 1년에 딱 한 달을 아트 페스티벌을 해요.
그럼 전 세계에서 그걸 보려고 모든 사람들이 오거든요. 야, 그러면 다른 게 아니라 제주도에서 한 일주일, 2주일, 3주, 한 달 이렇게 해서 페스티벌이랑 워크샵들로 해가지고 한 거를 유럽에 있고 미국에 있고 다른 대륙에 있는 사람들을 제주도에 모으면 아시아 전역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아시아 전역 사람들과 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오면 오히려 반대로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이 이곳으로 찾아올 수 있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뜻 나서주는 분이 안 계시긴 해서 근데 분명히 비전이 있거든요. 어마어마하거든요. 단지 그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하느냐 차이인데 네, 그 프로그래밍 하는 거에 제가 한국 돌아오기 전에 그거를 이렇게 한 몇 장을 이렇게 써내려간 것들이 있거든요. 제주도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해놓은 건 있죠. 그리고 그거를 여기저기 막 떠들고 다녔어요. 나 아니어도 좋으니까 누군가 하라고. 네, 누군가 했으면 좋겠다. 좋겠다. 왜냐하면 정부와 도의 협력이 있지 않는 그쵸. 이상은 어려운 지점이고 그런 지점들. 그리고 제가 제주도에서 예전에 워크샵 하겠다고 했을 때 코로나 터지기 이전이었는데 그거였어요. 레슨비를 쓰레기 봉투로 받는 건데 한 아침 7시쯤에 바닷가에 모여서 한 2시간 동안 산책을 먼저 하면서 그 거기서 플러깅. 배포한 그 쓰레기 봉투들로 플라스틱이랑 이런 거를 분리수거를 쭉 해서 그걸 다 하고 나면 수업을 한 2시간 하고 우와. 그러고 나서 그게 끝나면 그 플라스틱이 필요한 또 그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그것을 기부를 하고 그 비용적인 부분들 그 안에서 행사의 비용적인 부분들은 그 봉투 안에 그 회사 마크를 좀 광고를 넣고 그 기업에서 지원을 받아서 네네네. 행사 참여한 사람들은 또 인건비들을 지급을 하고 이러면 서로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 싶은 구조들이어서 이것도 막 얘기하고 다녔어요. 저 아니어도 좋으니까 이런 것들은 누군가 베껴갈수록 좋은 거니까 그죠.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런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문화들을 만들지 않으면 네.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곳이 쓰레기장이 돼버릴까봐.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 그게 당연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라는 것들이 점점 쌓여져야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사람 많이 오는 것도 좋은데 자연도 유지되면서 많이 네, 올 수 있는 그쵸. 방법들을 계속 우리가 강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 발전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이렇게 또 흘러 환경까지 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이제 당장 제주에서는 사실 보기 좀 힘들긴 하잖아요. 지금 공연 계획이 따로 있으신 건 아니셔서 대신에 저희가 뭐 강연이나 또 아까 뭐 영화나 드라마, 방송을 통해서 뵐 수 있는데 네, 뭐 오신 김에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올해 뭐 계획. 네, 네. 지금 현재는 그 돌고지 극단이라고 그 예종 연극원 졸업생들 중에서 오디션 봐서 이제 사랑의 형태라는 공연을 성수아트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극단 간다에서 하는 그때도 오늘이라는 작품을 하고 12월 달부터 또 장기 공연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12월 초에 LG아트센터에서 또 공연을 하나 준비하고 있고 네. 네, 와. 드라마랑 뭐 영화랑 여러 가지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아직 제가 편집이 될지도 몰라가지고 네, 드라마랑 영화는 항상 네. 네, 나오고 나서 제가 나오긴 나오네요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죠. 알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뭔가 무용수로만 소개되는 게 좀 그리고 예술인이 약간 부끄럽다 하셨지만 진짜 얘기 들어보니까 다양한 방면에서 정말 욕심쟁이처럼 활동하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더
빛나는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감사합니다. 김설진 씨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